아야코, 너 지금 저 한국 남자애한테 완전 속고 있어. 쟤는 일본을 싫어하는데 너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네 아빠 문제는 어떻게 할래?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딸이 저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남자랑 사귄다고 이야기하면 너희 아버지 얼굴 볼만하겠다. 일본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도쿄대학교의 캠퍼스. 비아냥대는 일본인 남성의 이야기에 아리따운 일본 여대생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도쿄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이고 현재 도쿄대학교 2학년 학생인 아야코라고 합니다. 제 사정 탓에 본명으로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한국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기뻐요. 저는 곧 인생 최초의 한국 여행을 앞두고 있고 이번 상반기 도쿄대 학우들 사이에서 꽤나 이름이 오르내린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친구들과 온갖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런 건 연예인이거나 인플루언서거나 아니면 엄청난 사고뭉치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어쩌다 보니 정말 올해 상반기를 너무나 뜨겁게 보내버렸네요. 한국 여행을 앞두고 그간의 일도 정리해볼 겸 한국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게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려면 조금 옛날로 먼저 가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애들이 넌 정말 독하다고 혀를 내두를 만큼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동아리 부활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악기 연주도 수준급으로 할 만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제가 지역 명문고를 다녀서 친구들도 하나같이 유능하고 똑똑했지만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악발이었어요. 아,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독한 년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버둥거리며 사는지 친구들이 의아해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나이 되면 다들 무뚝뚝하고 엄한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 저는 좀 환경이 특이하다면 특이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민당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언론 매체에서 수시로 노출되는 분의 외동딸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게 공부를 잘해야 하고 학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일본은 대부분 지역구도 물려받고 세습 형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나를 이어서 국회의원이 될 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일까요? 외동딸인 제게 정말 기대가 크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게 아야코 내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을 위해 일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나 모범이 되어야 해. 특히 공부로 다른 사람에게 밀리면 안 된다. 2등은 패배자야 라고 말씀해 오셨거든요. 어머니 역시 제가 어딜 가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니 항상 너는 누가 봐도 빛나는 아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다 보니 제가 스스로 제게 굉장히 엄격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좀 세뇌가 되었던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대일본의 국회의원으로 나라를 끌어갈 사람이라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웃기시죠? 어린애가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니. 그런데 아버지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덕에 저는 언제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우리 딸 열아들 안 부러운 우리 딸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부활동에서도 항상 저는 1등이었고 심지어 저는 몸매 관리와 외모 관리까지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종종 매체에 저도 같이 사진이 찍힐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선거철에 유세를 다닐 때면 저도 함께 나가서 인사를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살도 찌면 안 되고 얼굴도 예뻐야 한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피부관리실까지 다녔답니다. 솔직히 좀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아버지가 저를 향해 웃어주시는 그 한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 답답함까지도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밖에서는 너무나 따스하고 웃음 많은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종종 아버지께 맞기도 했고 욕설도 많이 들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만 때려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아버지 말을 워낙에 잘 들은 탓에 맞은 적은 없어요. 욕도 들은 적 없고요. 대신 아버지가 정한 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벌레 보듯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을 받아내야 했죠. 너무 싫었어요. 자민당 의원인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딸이니 아버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국회의원과 어울리는 멋진 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학창시절 내내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던 전 그래도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도쿄대 진학으로 아버지께서는 제게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셨거든요. 늘 뭔가 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시던 분이었는데 꽤 너그러워지셔서 해외여행도 가고 학교 친구들과 놀러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며 고생할 필요는 없다며 용돈도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턱턱 주셨어요. 제가 다니는 도쿄대는 본 전공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2학년 가을 학기부터이니 이때까지는 좋은 집안 출신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처절한 학창시절을 벗어난 해방감은 엄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사실 1학년 때에는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을 다니느라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너무 노는 건 좀 그러니 뭔가 의미 있는 활동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다고요. 또 저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러보냈나 싶어 괜찮은 학내 활동을 찾아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도쿄대로 유학을 오거나 교환학생을 온 외국인들을 위해 학교 가이드를 해주고 일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학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관광을 하며 만나본 외국인들은 있지만 외국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는 터라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외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와 1대1로 한 학생이 매칭되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한국 남학생이었어요.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교환학생으로 도쿄대에 왔다고 했습니다. 내심 한국인이 매칭되기를 바라고 있던 터라 정말 기뻤습니다. 왜 한국인 매칭을 바랬냐고요? 제가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한국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굴, 몸매 관리에 엄청 신경 썼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피부 관리실에서 다 한국 제품을 쓰거든요. 피부가 워낙 좋으니까 한국 화장품이 엄청 팔리고 고가의 피부 관리실은 다들 한국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화장품은 꽤 써봤어요. 그리고 사실 한류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요새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한국 컨텐츠 찾기는 영 힘들죠. 다들 한국 친구도 사귀고 싶어 하고요. 특히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유치하지도 않고 뻔하지도 않고 남녀 주인공들의 용모도 일본 배우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주말이면 넷플릭스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더듬더듬 한국어 몇 마디는 할 수 있는 정도라 제 한국어를 이 한국인이 알아들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어서 좀 설레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들뜬 마음이 표가 좀 났나 봐요. 이날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야코 너 뭐 좋은 일 있니? 아주 유쾌해 보이네.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잘 없고 저도 대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오래간만이기도 해서 그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며 외국 학생을 위한 학내 봉사활동에 지원한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매칭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땀을 흘리며 이 봉사활동을 제가 왜 지원했는지 자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대는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도 자기 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생들만 오니까 세계 각국의 리더가 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신청했고 배정은 학교 사무국에서 랜덤으로 배정하는 것이라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기만 하셨고 이날 저녁 식사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는 건 아주 고역이었어요. 토할 것 같았는데 밥을 먹지 않고 일어서면 버릇이 없다고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해 꾸역꾸역 쓴 약을 먹듯 밥알을 삼켰습니다. 결국 이날 저녁 체에서 대굴대굴 구르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께서 나가시기 전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야코, 학교 사무국에서 랜덤으로 배정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닐 테니 그 학내 봉사활동도 잘해라.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 알지? 너는 아빠의 뒤를 이어 일본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야. 일본의 한류니 뭐니 하면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고 생각 없는 애들은 깍깍거리며 쫓아다니고 있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야. 그렇게 바보같이 유행에 휩쓸린다고 해도 너는 줏대 있게 일본의 문화를 더 알리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누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듣지 않고 살았던 이야기를 또 들으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아버지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한국 학생에게도 일본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의 좋은 면을 잘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그제서야 아버지는 만족스럽게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시고 거울을 보니 얼굴 꼬리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한국 학생과 첫 만남인데 이런 몰골이라니. 다른 때보다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기색이 가려지지 않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요. 기분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보니 한국 남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두세 개는 더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본 남자들 중 제일 큰 남자였어요. 그리고 피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피부에 뭔가 한 것 같진 않은데 화장을 한 저보다 피부가 좋아 보여 좀 머쓱해졌습니다. 속으로 감탄을 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먼저 잘 부탁한다며 친근하게 말을 걸더군요. 꽤 유창한 일본어에 최악이었던 기분이 어느샌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오늘 가서 이 봉사활동 못한다고 할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죠. 민준이와 함께 진행한 일본 가이드는 매 순간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들이 환상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민준이의 깔끔함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남자들 중에 이렇게 깔끔하고 보송보송한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은 몇 없거든요. 양치도 자주 하지 않아서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준이는 밥을 먹으면 꼭 양치를 해서 입냄새가 안 나는 건 물론 치열도 아주 고르고 예뻤습니다. 게다가 늘 은은한 향수향이 풍겼죠. 게다가 그 딱 벌어진 어깨라니. 일본 남자애들은 다들 왜소한 편인데 민준이는 어깨가 넓어서 제 어깨의 3배 넓이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흰 티 하나만 걸쳐도 멋있더라고요. 여느 일본인과는 다른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와 만나는 날이면 옷을 심혈을 기울여 고르고 화장도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기 전날부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절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표현을 빌려 한국 문화를 깍깍거리고 좋아하는 한심한 요새 애들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민준이는 일본인들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항상 라인을 보내주고 오늘 고마웠다며 자상하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제 마음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한류가 일본에서 유행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고도 남았죠. 만나고 온 날이면 그날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떻게 웃어줬고 어떤 향기가 났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느라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준이의 매력을 저만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변에서 인기가 꽤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제게 그 한국 남자애 애인이 있냐고 물어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너는 민준이 라인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민준이를 만날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고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민준이 태도가 좀 별로였거든요. 이런 인기를 즐기는 것 마냥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든 항상 웃으며 대해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달려가 가방도 들어주니 안 넘어갈 여자가 있나요? 전 민준이에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친절과 웃음이 자상한 말들이 나에게만 향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베풀어준다는 것이 미치게 싫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여느 때와 다른 모습에 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좋아했으면 내 이런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채야 정상일 텐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잘 정리되지 않는 제 자신도 싫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민준이가 너무 곤란해하는 거예요. 의아해서 바라보는데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늘 봐오던 자신감 넘치는 민준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해서 바라보는데 많이 아프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가 아플 줄 몰랐다고요. 내게 할 말이라니? 바보같이 실망한 와중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대강 얼버무리고 민준이를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식당을 예약해서 들어갔는데 놀라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제게 고백을 하는 이벤트를 준비해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사실 그동안 계속 언제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망설였어. 그런데 내가 일본에 평생 머무를 수는 없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많이 좋아해, 아야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대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 태어나 처음 겪는 이 감정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대로 굳어버렸는데 민준이가 저를 따스하게 안아줬습니다. 넓은 어깨에 안겨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민준이와의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다른 여학생들의 시기 질투도 오히려 유쾌했고요. 이렇게 자상하고 멋진 사람이 내 첫 남자친구라니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생각하지도 못한 큰 사건이 닥쳤습니다. 바로 류에이 때문이었어요. 류에이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 아들인데 저랑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대학도 저와 함께 진학했습니다. 류에이가 대학 합격 직후 제게 고백을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다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봐서 한 번도 걔를 남자로 본 적이 없는데 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키도 저만해서 솔직히 남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백은 거절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좋은 친구이니 잘 지내면 좋을 텐데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대학은 넓고 크니 별 상관이 없겠지 하고 무시하며 살았는데 제가 한국인 남학생과 사귄다는 소문이 어느새 류에이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제게 라인이 왔어요. 남자친구가 한국인인 거 아버지가 알고 계셔? 안부 인사 하나 없이 다짜고짜 던진 한마디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아버지께는 그 한국 남학생 가이드 한 번 해보니 영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만뒀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당연히 흡족해 하셨죠. 그런데 한국인과 사귄다. 아버지의 평소 성향을 생각하면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선 거짓말로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셔. 내게 하지 않으셨지만 한 번쯤 그런 경험도 괜찮다고 하셨어. 너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 읽은 표시는 떴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이대로 적당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민준이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늦는다고 하셨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항상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헤어지는 데다가 지하철역에 아버지가 나타나실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지키고 계셨다는 건 아무래도 누군가가 말을 흘린 것이겠죠. 묘에이 이 개자식.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민준이는 놀라서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이와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1시간이 지났고 민준이는 굳은 얼굴로 제게 집에 가보겠다며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며 숨막히는 침묵을 맞이했죠. 집으로 들어가서 식탁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했을 땐 그냥 기절해버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긴 침묵을 깨고 아버지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야코. 지금 내 행동이 내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주었는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너는 똑똑한 아이잖니. 그동안 내게 너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자랑스럽길 바란다.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아이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아야코가 정신 빠진 짓을 하고 다니냐며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랑이었지만 제게 아버지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문제는 제 마음이 그 벽보다 더 컸다는 거죠. 민준이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공무원이라고만 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불편해할까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다음날 학교에서 마주친 민준이는 난생 처음 보는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묻더라고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현명한 민준이는 아마 아버지가 얼마나 꽉 막힌 분인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다 알아차렸겠죠.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고 저는 한참을 민준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는 조금 더 비밀스럽게 연애를 했어요. 류에이와 친한 친구들, 말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과는 눈에 띄지 않게 데이트 코스도 바꾸고 안에서는 잘 붙어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류에이가 자꾸 라인을 보내더라고요. 아야코, 민준이는 널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그 만남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야코, 널 제일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그 한국인은 어차피 일본을 떠날 거고 너를 잊을 거야. 너만 상처받을걸? 아야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알아? 걔가 한국 친구들과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알면 너 민준이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얘는 정말 미쳤나봐 하고 오는 메시지를 무시했는데 맨 마지막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보니 민준이는 일본에 유학을 온 한국 친구들과 함께 모임도 종종 가졌어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류헤이의 라인 이후로는 괜히 거슬리더라고요. 때마침 민준이가 한국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류헤이의 라인이 좀 걸리기도 해서 민준이 친구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우리 관계를 알리고 민준이의 공식적인 여자친구 소리도 듣고 싶었고요. 민준이 친구들 앞에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말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날 밤에 팩도 하고 옷도 미리 골라놓고 아침에 신경 써서 화장도 엄청 공들여 했죠. 민준이의 친구들은 민준이만큼은 아니지만 꽤 멋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보다 키가 다 크나 봐요. 어깨도 넓고요. 일본 남자애들은 어깨랑 골반 넓이가 비슷한 일자 체형인데 한국 친구들은 다들 어깨가 제 3배는 되는 듯 했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쓰는 동아리방은 이상하게 쾌쾌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향긋한 비누향이 가득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다들 젠틀하고 멋진 친구들이어서 역시 민준이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 있구나 싶었습니다. 류에이가 괜히 미쳐서 헛소리를 보냈구나 하고 앞으로 무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같이 한국 식당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이런 멋진 남자들 틈에 둘러싸인 저를 부러워하는 일본 여자애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엄청 우쭐해져서 기분도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군은 자민당 의원의 이번 발언 어떻게 생각해? 한국에서는 망언이라고 난리가 났던데. 말도 안 되지. 일본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이런 걸 비판하지 않고 저런 발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대체 언제쯤 사과를 할까?
일본이 진짜 발전을 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사죄를 할 수 있어야 해. 어이 민준군 멋진데?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아야코를 사랑하는 것과 역사는 별개지. 내가 일본인을 만난다고 해서 역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아야코도 이런 것은 정확히 알아야 해. 아야코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니 아야코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민준군 역시 멋지네. 말 나온 김에 이번 한일 대학생 역사교류 토론회에서 좀 강하게 나가보면 어때? 지성인으로서 이런 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하잖아? 역시 한국인과는 대화가 통한다니까. 평소 좀 괴짜 소리를 듣는 쇼타로와 민준이의 대화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한 자민당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한 비판이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야코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속한 자민당을 비판하는 것은 곧 저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이가 일본에 대해 저렇게 비판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비난이잖아요. 학창시절에 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없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민준이가 말하는 것 같은 부끄러운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혐한을 하는 일본인들처럼 혐의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대체 저를 왜 만나는 걸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인인데. 힘이 쭉 빠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류에이가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구나. 내 첫 남자친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일본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니. 나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모든 걸 이겨내고 만날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날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허둥지둥 돌아왔는데 대체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민준이의 연락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우울한 마음을 달래러 산책을 하려고 집 밖에 나섰는데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준이가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아야코? 무슨 일이야? 아팠어? 왜 그래? 원인 제공자가 나에게 왜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그만 눈물이 차올라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어깨를 감싸안고 달래주더군요. 가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요.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겨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너가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게 싫어. 마치 나에 대한 비난 같고 또 우리 집에 대한 비난 같아.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상해. 아야코, 그런데 일본은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두 나라의 관계 회복도 비로소 할 수 있지.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였고 한쪽은 일방적인 가해자였어. 나는 무지성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갈 것, 사과할 것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거야. 그게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너처럼 장래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라면 더욱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난 정말 모르겠어. 민준아,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니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야. 일본이 아무리 악랄했다고 해도 사람에게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말이 돼? 강제징용도 그렇고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잔인하잖아. 일본인들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민준아. 처음으로 저를 향한 민준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 머리를 한참 쓰다듬던 민준이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일어나야겠다. 아무래도 이런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기가 어렵네.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너가 진실을 알면 좋을 텐데 가능할까? 처음으로 느껴진 어색한 공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후로 민준이는 학교에서 도통 마주칠 수 없었고 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애들은 헤어졌네, 누가 찾네 하면서 수군대는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그렇게 2주가량이 지나며 민준이와 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 무렵 쇼타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야코, 너 오늘 저녁 한일 대학생 역사 토론회 갈 거지? 민준이가 한국 대표잖아. 준비를 나를 세면서 했어. 오늘 진짜 멋질 거라고. 쇼타로는 제가 민준이와 어색해진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거든 한번 가볼게 라고 얼버무리며 넘기려고 했는데 쇼타로가 그럼 제 자리를 맡아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 앞자리로요. 꼭 오라며 신신당부를 하더니 오고 있냐며 라인을 하도 보내놓는 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토론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울을 슬쩍 보니 마음고생한 것이 티가 나는 초췌한 모습이라 이 꼴로 가도 되나 싶더라고요. 화장을 고치고 토론회가 열리는 강당으로 향했죠. 세상에나 민준이는 여전히 빛나는 얼굴이더라고요. 맘고생은 나만 한 건가 싶어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토론회의 분위기였어요. 이 토론회의 후원사가 산케이 신문이라 산케이 쪽과 같은 극우 성향의 발표자들이 일본 대표로 참여했거든요. 처음에는 공동의 발전을 논의하자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던 토론회였는데 일본 쪽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다음 차례로 올라온 한국인 발표자의 목소리가 슬슬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죠. 게다가 사회를 맡은 일본 교수님은 일본인인 제가 보기에도 티가 나게 일본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비롯한 한국 쪽 토론자들은 얼굴이 굳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불편한 분위기가 정말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그냥 적당히 웃으며 살면 안 되나? 설령 양국이 해석한 역사가 좀 다르다 해도 굳이 지나간 일을 들춰야 하나? 적당히 덮고 지금은 가까운 나라이니 협력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민준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들 감정적으로 진행되려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은 토론이 아니죠. 우선 토론회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사회자인 교수님이 발언 기회와 시간을 동등하게 양측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적을 떠나 토론회니까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 과장님께 저렇게 말을 하다니 일본에서는 부당해도 좀 참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민준이의 모습에 장내가 살짝 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의 발표가 시작하고 나서는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조용해졌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위안부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성노예 피해자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좌중을 압도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민준이의 발언에 집중했죠.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셨습니다. 이후 90여 명의 피해자분들이 명백한 증언을 해주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증언집과 자료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는 민준이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장의 열기는 곧 냉랭해졌어요. 일본 쪽 대표 몇몇이 민준이의 말을 끊고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지켜보고 있던 관중석도 소란해졌습니다. 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당시엔 합법적이었다고. 피해자라는 증언이 거짓일 수도 있지. 격앙된 반응들의 토론회는 점점 무질서해졌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결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호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일본군의 조직적 관여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 발언을 부정하기 전에 이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민준이가 건넨 자료들을 받아든 일본인 학생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교수님이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토론회의 룰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하는 행동을 하다니 학생 이게 무슨 짓이죠? 나라를 대표하는데 이렇게 룰을 어겨도 되나요? 우선 토론회는 여기서 중지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배포된 자료집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미 충격에 휩싸인 저와 다른 관중들은 자료집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모두 입을 모아 이게 만약 민준이가 거짓으로 만든 자료라면 민준이는 엄청난 능력자일 거라고, 이건 아무리 봐도 진실인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하며 모두 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만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이 왕을 잃고 혼란의 시기일 때 일본이 도와줬다고 했거든요.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백성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양의 문물도 일본이 전해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항구도 개발해줬다고요. 그런데 자료집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학교에서 이야기해주지 않았지? 너무나 명확한데 제가 이제껏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뭔가 헛짓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가는데 민준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야코, 이 토론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물쭈물하는데 민준이가 먼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토론회에 내가 올 것 같았어. 이 이야기를 너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다행이다. 좀 충격받았지? 사실 나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부 반대되는 이야기들인데 내 발표를 보면 정말 맞는 말이잖아?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건 다 거짓말이고 교과서도 거짓으로 가득 찼던 건데 나는 지금까지 뭘 보고 뭘 들은 거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워지는 순간을 맞이한 제게 민준이는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몰랐던 걸 알았으면 된다고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양국이 진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민준이의 도움을 받아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쇼타로가 알고 보니 역사 바로 알기 동아리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도쿄대 안에서도 꽤 있단 것이 놀라웠고요. 사실 알면 알수록 마주하기 힘든 진실이지만 민준이 말대로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피하지 않고 현실을 마주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시작은 한국행이에요. 제 한국행은 단순한 관광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니 민준이가 자고 나란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기도 한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눔의 집에 가서 민준이와 함께 할머니들을 만나 뵙고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사과도 드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조금이나마 하려 해요.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저처럼 제대로 역사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활동도 해볼 생각이고요. 이런 활동들을 위해 역사 공부는 물론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최악으로는 제가 집을 나오는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역사를 대강 덮어두고 지나가는 건 민준이 말대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풍족하게 자란 것도 어찌 보면 누군가의 눈물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라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민당 의원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생각으로 바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 겨울엔 한국에 방문해서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민준이와 함께 제가 몰랐던 것들을 조금 더 직시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한다는 게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만큼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 겨울에 한국에 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쿄대를 뒤흔든 일본 국회의원의 딸과 서울대생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